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신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똑똑하고 우수한 아이들 정말 부모님들이 책임 있게 잘 키워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래의 큰 기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소식을 전해드리면 우리 연구소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파워스쿨 온라인 영재교육센터죠. 이 파워스쿨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는 여기 나가는 그런 자료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혹시 더 관심 있으신 분은 오늘 저녁이죠. 오늘 저녁 26일 저녁 7시에 부모 설명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해 주시면 되는데요.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미리 전화를 걸어 가지고요 신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런 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주제인데요. 우수한 아이와 고도 영재들이 보이는 확실한 학습 행동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 우수한 아이들이 있어요. 우수하다. 뭐 좋습니다. 우수한 아이들. 그러나 또 아주 뛰어난 그런 영재들. 뛰어난 영재들은 어떤 확실한 학습 행동의 차이를 보이느냐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수한 거하고 정말 영재, 고도 영재하고 뭐가 다르냐는 것이죠. 다른 걸 좀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냥 대충 알게 되면 비슷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첫째는요, 이 우수한 그런 고도 영재들은 정말 열정과 강도에서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학습의 어떤 지속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식을 습득해서 그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굉장한 차이를 보이죠. 오늘 제가 그래서 간결하게 한 3가지로 압축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어머니들이 이걸 잘 보시고요. 정말 우리 아이를 잘 판단하는 기준이 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첫째는요. 새로운 자극에 대한 민감성 수준의 차이입니다. 새로운 자극이 있으면 굉장히 민감하게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요. 이게 우리가 흔히 새로운 자극에 대한 민감성을 뭐라 그러냐면은 호기심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호기심이라고 하는 게 그 강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특히 아주 뛰어난 그런 영재들은요. 반복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이 아주 쉬운 것, 이런 거 쉬운 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쉬운 수학 문제를 잘 틀린다든지 이런 경우 흔히 있죠. 호기심이 굉장히 높은데 이 호기심도 무조건 호기심이 있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호기심의 강도가 얼마나 세냐라는 겁니다. 특히 우수한 그런 고도 영재들 이런 아이들은요. 열정, 에너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열정과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 열정과 에너지를 보면 눈으로 보여요. 야, 얘는 이게 뭔가 다르다. 어릴 때부터 보면은 아주 어떤 것에 매달리는 힘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 에너지가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 손끝과 발끝에서 막 불이 나온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요. 정말 그래 보여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해서 딱 꽂히면 정말 아주 아주 집중하는 그런 강도 이런 것이 대단히 높다 그런 겁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도대체 아이들이 왜 이렇게 그 반복을 싫어하고 새로운 것에 집중하는 것을 좋아하느냐? 그것은 바로 반복하는 것은요. 우리가 인지 발달 단계에서 동화라고 그래요. 동화의 수준인데 이 우수한 아이들, 고도 영재 아이들은 동화보다는 조절에 훨씬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수한 아이들은요, 사실은 동화, 새로운 것보다는, 새로운 것도 물론 좋아하지만 그런 새로운 것보다는 그것을 반복하는 걸 좋아하죠. 그러나 고도 영재들은 반복보다는 새로운 것에 집중하는 걸 좋아하고요. 동화보다는 조절이라는 그런 환경에 더 익숙하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게 차이점이죠. 두 번째 차이점은요. 정보 습득의 속도와 지속력의 차이입니다. 정보 습득의 속도. 일단 우수한 아이들과 영재들의 차이는 정보를 습득하는 속도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정보를 습득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우수한 아이들은. 정말 어릴 때부터 보면요. 아주 말도 빨리 했고 그리고 글도 아주 빨리 읽게 되는 거죠. 굉장히 빨리 읽게 되고요. 그리고 수세기 같은 거 이런 것도 금방금방 해요. 별로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아이들 우리 연구소에 와서 그 뛰어난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은 나도 놀라요. 나도. 어떻게 이렇게 아이가 빠르게 정보를 습득하나. 뭐 구구단을 외운다든지 이런 것도요.
금방금방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방식대로 막 해요.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한 것은 훨씬 더 오래 가거든요. 정보의 습득의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그 정보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습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움직이게끔 만들어요. 스스로. 학습이 효율적으로. 그래가지고 지식의 축적이 빠른 거죠. 다른 사람은 1시간 동안 학습을 하는 그러한 그 과정에서 속도가 물론 차이가 나지만 거기서 얻은 지식을 얼마나 오래 유지하느냐도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우수한 아이들과 고도 영재들은요, 정보를 습득하는 속도에 있어서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지속력에 있어서도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우수한 아이라고 하는 것, 우수한 아이도 영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물론 우수한 아이도 좋습니다. 우수한 아이도 좋지만, 그러나 고도 영재들하고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그 뚜렷한 차이가 바로 이런 겁니다. 속도, 그 다음에 지속력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메타인지 수준의 차이입니다.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인지를 하는데요. 인지라는 건 그럼 뭐냐? 아는 거죠. 대상을 아는 것. 대상을 아는데 그 아는 과정에 대한 위에 있는 거예요. 보통 이 메타인지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초인지라고도 불러요. 초인지, 메타인지. 요즘에 이 메타인지가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우수한 아이들, 고도 영재 아이들은 이 메타인지 능력이 뛰어납니다. 굉장히 뛰어나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 메타인지 능력을 굉장히 우수하게 가지고 있는데,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메타인지 능력을 자극을 주어서 촉발을 시켜줘야 되는데, 불을 붙여줘야 돼요. 여러분들 성냥도요, 불을 붙여야만이 확 일어나는 거죠. 문질러 줘야 되는 것이죠. 문질러 줘야 돼요. 그래야 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이 잠재되어 있지만, 그거에 불을 붙여줘야 돼요. 뭐 영어로 말하면 트리거라고 그래요. 트리거. 이건 총을 당기는 거죠. 그 방아쇠를 당겨야만이 총알이 나가죠. 불을 붙여줘야 되는 것이죠. 불을 붙여줘야만. 불을 붙여주는 게 뭔지 아세요? 불을 붙여주는 건 그 아이에게 적절한 학습적 자극을 주는 것이죠. 이 메타인지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인지를 하는 과정을 잘 통제한다는 겁니다. 인지를 하는 과정.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느냐, 내가 잘 못하고 있느냐, 이런 거를 알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책을 읽잖아요. 책을 읽을 때도 내가 책을 지금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는가? 이거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메타인지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게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가, 이거를 아는 것이죠. 책을 읽어도 사실은 어떤 아이들 보면요, 그냥 쭉 읽기만 해요. 그럼 나중에 가서 물어보면 꼼꼼하게 질문을 한다면 잘 못해요. 대답을 잘 못하죠. 그러나 메타인지를 가지고 꼼꼼하게 얼기설기, 이거는 굉장히 많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거예요. 책을 읽는 그 내용에서 여러 가지 가지치기를 해서, 예를 들면은 앞에 나왔던 내용을 읽다가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뒤에 가다 보면 뭔가 비슷한 게 나와요. 그리고 앞에 게 다시 좀 다른 게 나와요. 그러면 앞에 내용을 찾아가서 보고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것하고 어떻게 다른지, 같은지를 비교해 보는 거죠. 이렇게 비교해 보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책을 한 페이지를 읽어도 내가 과연 이 책에 지금 읽은 내용에서 한번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지? 이런 걸 자꾸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막 학습을 해 나간다면 그 학습은 제가 볼 때는 깊이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메타인지에 관한 얘기도 했는데요. 오늘 세 가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첫째는 새로운 자극에 대한 민감성의 수준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수한 아이하고 고도 영재들은 이 민감성의 수준이 적절한 수준이냐, 아주 강렬한 수준이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정보를 습득하는 속도와 지속력의 차이가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메타인지의 수준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우리가 그래서 부모님들이 늘 아이를 볼 때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는 게 좋다고 생각이 돼요. 정말 우리 아이가 우수한 아이냐, 정말 고도 영재 수준에 있는 아이냐, 그런 걸 잘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상담을 하다가 보면 상당히 엄마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우리 아이는 어릴 때 이래 했는데요,
좋습니다. 그런 자극을 이렇게 그런 어떤 징후를 보이면 거기에 적절한 자극을 줘야 되는데 그 징후는 나타났는데 자극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 가지고 있는 능력이 100% 발휘되지가 못한다. 그런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게 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저를 만나는 분도 있고요. 3달에 한 번씩 저를 만나는 분도 있고 그래서 꾸준히 아이를 키워 나갈 때 저하고 함께 같이 그렇게 키워 나가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워스쿨 온라인 영재교육센터 파워스쿨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부모 설명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